지난 4월 20일 오전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파업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투입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불과 3시간 뒤 화물연대 측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료가 죽은 날 3시간 뒤에 또 차량으로 돌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이 파업을 지휘한 화물연대 편의점 지부장. 알고 보니 경쟁사 GS25 소속 배송기사였습니다. GS25는 이미 협상을 타결한 상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이 사태에서 진짜 피해자는 BGF도 화물연대도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BGF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CU 물류 구조를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BGF 로지스, 지역 물류센터, 하청 운송사, 배송기사 5단계입니다. 단계마다 중간에서 돈을 뗍니다. 맨 끝 배송기사한테 닿을 때쯤엔 이미 마른 수건입니다. BGF는 그 마른 수건을 또 쥐어짰습니다. BGF 로지스 영업이익이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BGF 리테일은 주주들에게 3년 연속 708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화물기사 운임 인상은 연연 6%였습니다. 배당할 돈은 있고 운임 올려줄 돈은 없습니까? 화물연대가 올해 1월부터 1차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BGF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틀 만에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개월 동안 혈본을 씹다가요. 그러면서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화하자고 불러놓고 동시에 법원에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BGF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BGF가 나쁘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악당이 있다고 내가 악당이 되어도 됩니까? 화물연대는 저임금을 주장합니다. 월 매출에서 경비를 빼면 사실상 적자라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 전문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CU 편의점 배송기사 채용 공고를 보면 완제 조건 2회전 기준 65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완제란 유류비, 톨비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숨은 비용을 전부 빼보겠습니다. 차량 할부금 월 120만에서 150만 원, 지임료 월 20만에서 30만 원, 화물보험 월 15만에서 25만 원, 수리비와 유지보수비 월 30만에서 50만 원, 세금 월 30만에서 40만 원, 부대비용 월 30만 원 전부 빼겠습니다. 그래도 실질 순수입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 있습니다. 화물기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육아보조금으로 매달 27만 원을 정부에서 받습니다.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 전액 경비 처리로 세금을 줄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점주는 얼마를 법니까? 매장 임대료, 인건비, 본사, 로열티 다 빼고 남는 돈이 이보다 많습니까? 화물차가 곧 점포입니다. 차량 할부금은 점주의 매장 월세이고 유류비는 공과금이고 수리비는 매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아파서 하루 쉬면 용차를 사비로 불러야 합니다. 점주도 아프면 알바를 사비로 구해야 합니다. 같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점주는 무릎 꿇고 울었고 화물연대는 차량으로 돌진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한 소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이미 완제 조건으로 전환했습니다. CU만 아직 무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BGF가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전국 CU 주요 물류센터 중 4곳에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그 4곳에서도 참여한 기사는 전체의 10%입니다. 그 10%가 물류센터 출입구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나머지 90%, 일하고 싶은 비조합원 기사들도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으로 동료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충북 진천 BGF 푸드 공장도 봉쇄했습니다. 그날 생산된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전량이 폐기됐습니다. 유통기한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어치입니다. 공급이 끊긴 품목이 118종, 전국 CU 5천여 개 매장 매출이 20-30% 급감했습니다. 이 비용 누가 냈습니까? BGF 본사가 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 CU 매장 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파업 현장에는 CU 배송기사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 소속 조합원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CU 점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CU 편의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남의 가게를 막은 겁니다. 사망사고 당일 조합원이 숨진 지 3시간 뒤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6년 파업 때 비조합원 차량 파손과 방화 17건, 2009년 차량 손괴와 방화 16건, 2012년 방화 20건 이상, 쇠파이프로 비조합원 차량을 부수고 쇠구슬 3총을 쏘고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광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쟁의 행위라는 이름으로 면책됩니다. 노조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업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 봉쇄는 즉시 체포 대상입니다. 대체 근로도 합법이라 사업장 셧다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쇠파이프로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끌어내 폭행하면 가중폭행으로 징역 최대 25년입니다. 노조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봉쇄 3주째 방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차량 방화와 파손 80생건의 솜방망이. 노동부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같은 행위, 다른 결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해진 루트를 달려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송해야 하고 본사 지시를 따라야 하니 노동자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개인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가격을 올리면 담합입니다. 밀가루 업체들이 같이 올리자 하면 과징금 폭탄입니다. 그런데 화물기사들이 같이 운송 거부하자 하면 쟁의행위입니다. 법원은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은 내지 않습니다.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유류비 경비 처리, 차량 감가상각 경비 처리,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돈을 더 받고 싶으면 근로자, 세금 낼 때는 사업자, 편한 대로 골라 쓰는 겁니다. GSE 부원은 화물연대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원청이 직접 나서서 처우를 개선해줬습니다. 그 이후 GSE 삼각김밥 가격이 올랐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운임을 올려줘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BGF가 못 올려준 게 아니라 안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 CU 파업을 지휘한 화물연대 편의점 지부장. 이 사람이 GSE25 소속 배송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연대라는 명칭으로 삼성 직원이 LG 노조 파업을 지휘한 겁니다. GSEBO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 직후 GS25 기사가 경쟁사 CU 파업의 지휘자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0 몇십 년 똑같은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송을 거부한 것이니 파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도 파업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들의 영업 거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조용합니까? 고용노동부는 사망 당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한 줄 더.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노동부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민주노총도 이걸 오락가락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는 조용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만든 쪽도 반대했던 쪽도 침묵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BGF는 이익 873%를 올리면서 운임을 0.6% 올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GS25처럼 완제 전환, 분류작업 비용 부담, 이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라는 이름 뒤에서 공장을 봉쇄하고 동료를 인질로 잡고 비조합원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끌어내 폭행하고 경찰에게 차량을 돌진시켰습니다. 이건 쟁의가 아닙니다. 폭동입니다. 그 피해는 지금 이 순간 텅 빈 매대 앞에서 무릎 꿇고 오는 편의점 점주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싸움은 BGF와 화물연대가 합니다. 피해는 점주와 소비자가 봅니다. 정부는 구경하고 있습니다. 노조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버리는 비현실적인 폭동.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